100억 원짜리 판결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주목해야 될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 지시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 직에서 박탈된 겁니다. 이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공수처 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들이 특별 채용과 관련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채용 실무자들로 하여금 업무 권한이 없는 피의자 A씨의 지시를 받아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점과, 그리고 특별 채용과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던 직원 B씨로 하여금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 조희연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을 인정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공소 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구 변호사님, 교육감은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부당 채용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공개 채용의 형식을 취해서 17명이 지원을 했는데 네.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전교조 추천 5명을 찍어놨습니다. 아. 내정을 해놓고 결국은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만 거쳤기 때문에 이 절차 전체가 그냥 가짜다.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입증이 확실히 된 거군요. 그렇죠. 왜냐면은 심사위원들에게 그 같이 지금 처벌을 받은 비서실장도 이제 유죄가 됐는데 네.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 점수를 높여줘라. 아. 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있고 이러니까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밀고 가는 게 교육감의 생각이다라고 또 문자를 보낸 게 또 드러났어요. 네. 이래서 이제 2명 다 유죄가 된 것인데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해서 권한을 남용했고 결국은 전교조 추천 5명을 찍어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고 네. 공개 채용의 외관을 작출해가지고 이제 부정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채용을 한 것이 3년 전이고 그때 3년 전 때 전교조 추천을 받아서 부당 채용된 교사들은 3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네. 그 교실에서 가르친 내용, 뭐 저희가 지금 당장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일단 가정컨대 그런 절차가 오염되어 있다면 교육의 결과도 정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정말 적임자들이었으면은 이런 일이 없더라도 선발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의 피해자,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피해는 누가 보상합니까? 그것이 진짜 이 오염된 것에 의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는 사회적 비용을 더 낭비해야 되는 게 조희연 교육감이 유죄 판결 받고서 직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이 5명이 자연히 또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아, 또 그렇게 됩니까? 예, 이 채용 절차는 또 별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절차가 별도로 가야 되고 채용 절차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채용 취소 절차가 별도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또 그러면 대부분은 또 나는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몰랐고 나는 공정한 줄 알고 했다. 보통의 부정 채용 사건에선 그런 식의 절차를 해서 1, 2, 3심을 또 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지금 채용돼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사가 네. 나는 전혀 몰랐다. 네. 나는 정상적으로 채용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판단은 또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되는군요. 비슷한 사례를 하면은 부정 채용 사례들 많잖아요. 아버지가 뭐 유력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자식이 채용됐다. 그럼 우리 애는 몰랐어요. 이러면 네. 이제 애는 애대로 자기의 그냥 법적 절차를 밟아가거든. 그런 구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관련성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일부는 또 전교조하고 굉장히 밀착이 돼 있는 분이라서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에 선거 캠프 본부장으로도 일했던 사람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중에 뭐 5명 중에 이런 밀착된 분들은 제가 보기엔 피해가기 어렵다. 그래서 당시에도 뭐 보은 인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네.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 조희연 전 교육감 당시 결정에 대해 후회는 없다. 이러면서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최 소장님. 이제 조희연 전 교육감 얘기를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사회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법부의 결정에 관한 문제와 네. 어떤 정치적 소신에 관한 문제랄까요? 그 두 가지의 이제 어떤 괴리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조희연 교육감 본인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해직 교사가 이 해직된 것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은 좀
좀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게 있는 거고. 그걸 구제해 주려고 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약간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어떤 정치적 결단으로 이제 채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이것은 부당한 방식의 채용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조희영 교육감이 법적으로 이제 뭔가 불이익을 받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한편으로 사람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이러저런 결정을 내가 따르긴 하지만 네. 나의 소신 같은 건 이런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가 반드시 배치된다기보다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에도 역시 저희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피해 그리고 그 피해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특히 이 교육감이 현직 교육감이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는 그 피해 또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 이것이 엄청나다는 점인데요. 호 대변인 이번에는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100억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100억이 국고로 보존해주는 선거 비용 기준으로 100억 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선거할 때 선관위에서 이제 깐깐하게 해가지고 국고를 다 보존해주는 게 아니라 선거에 적법하게 쓴 비용도 다 보존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드는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죠, 선거 비용이. 예. 근데 그게 뭐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어디서 갖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네.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네.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서 100억 원 이상의 돈을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써서 뭐 어떤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편익이 가느냐? 사실은 뭐 그렇지 않죠. 안 써도 될 일을 뭐 현수막 붙이고 선거 공보 만들고 벽보 붙이고 하는데 안 해도 될 건데 그냥 하는 거거든요. 네. 현수막 업체만 좋겠죠. 국민들한테는 다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예견이 됐었던 거고요. 조희영 교육감이 3선 출마할 때는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공수처 1호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공수처가 1호로 수사해가지고 검찰에 기소하라라고 권고했고 검찰이 기소까지 한 상태에서 선거를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2년 넘게 또 이제 교육감직 임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느냐? 아까 이제 그 정치적인 소신과 법적인 판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적 소신 뭐 좋습니다. 뭐 본인은 그렇게 소신 갖는 거 좋은데 그 소신에 따른 행동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법하고 불법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뭐 정의에 부합한다, 그다음에 사회적 역사적 화해를 위한 것이었다. 이런 패턴이 한명수 전 총리 때도 그랬고요. 김경수 전 지사 때도 그랬고요. 심지어는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법원이 진실을 외면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사법 시스템 부정하는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조희연 전 교육감 그 본인만큼은 상징적인 금액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자, 그래서 국고 보조가 만약 나갔다면 네.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 환수 안 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보조금이라는 것은 선거 관련한 범죄를 저질러서 직을 상실하게 됐을 때만 이제 환수가 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일 경우에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직무와 관련된 거기는 합니다만은 네.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거 기간 중에 범했던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환수 조치는 되지 않을 것인데 계속 참 이렇게 판결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 보궐선거가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보궐선거라든지 재선거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돼야 되는데 이런 사유로 계속 된다는 것이 오히려 서울시 전체 어떤 이 교육계에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